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6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번째 이야기는 거짓과 사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도산 안창호가 그분이 죽을 때까지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거짓이라는 것이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속이는 역할도 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도산 안창호는 우리가 한일합방 저희 일본한테 외세 침략을 당했을 때 그때 일본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국력이 약화된 이 부분보다도 더한 게 기득권, 즉 그 조선의 기득권층이 백성들한테 거짓을 얘기를 한 결과 백성들 모르게 나라를 일본한테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분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은 자기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긍정적 의미로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자체가 이 사회에 정말 큰 해악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거짓말이 이 사회에 자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신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과 사기의 의미 그랬어요. 거짓, 그 다음에 사기. 거짓과 사기는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루죠.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뤄요.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거짓과 사기에 있어서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이 의도와 목적이 금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윤리학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이라는 건 허위죠. 거짓말, 거짓의 의미는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의 특징은 사실이 아닌 것이니까 첫째, 사실과 다르겠죠. 두 번째, 말이나 표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겠죠. 세 번째, 반드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장난삼아 그럴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재미삼아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4월 1일이 만우절이죠. 4월 1일 만우절. 이 거짓말을 하나의 만우절이라는 형태로 만들어갖고 희화화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수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또 체면을 위해 사실을 바꿔 말하는 경우, 농담이나 과장된 이야기, 이 경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거 아니면은 우리는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지금 4월 1일
모절 이런 거였잖아요. 예. 반면에 이게 사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상대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사기는 거짓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는 정말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사범, 특히 경제사범은 한 가정을 아주 박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위력이 있거든요. 따라서 경제사범, 특히 사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기를 취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을 모두 몰수 내지는 엄청난 처벌을 줘야 나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거짓을 만들고 그것으로 상대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과정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는 사악의 극체예요. 사악의 극치. 그래서 사기의 한자 의미를 보면 이 사자는 속이다는 뜻이거든요. 속일사, 그리고 거짓을 꾸미다. 그리고 여기에 앞에 이것을 분해를 하면 말씀 원자에다가 잠깐 자게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 상대를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잠깐 속이면서 그때 뒤통수를 치겠다. 이 얘기가 이게 사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속임, 찰나의 속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아주 사악한 나쁜 행위이다. 반면에 이거는 속이다는 뜻이에요. 업신여기다. 그리고 이거는 그 글자를 타자에서 살펴보면 하품 홈자 이 행동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그 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상대를 속여서 기만하거나 또는 얕잡아 보는 것을 기라고 그래요. 기.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사악한데 상대를 얕잡아 봐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기는 상대를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데 상대를 어때요? 얕잡아 봐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기의 특징에는 거짓이 사용이 되죠. 당연히 사실이 아닌 거짓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죠. 속이려는 의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속이려는 의도 속에는 분명하게 내가 이익을 좀 쟁취하겠다. 이건 이 쟁취하겠다. 이건 결국은 뭐야? 빼앗겠다 이거예요. 빼앗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써서 땀 흘려서 버는 게 아니라 말과 앞에서의 그 속임을 인해서 쉽게 상대의 돈을 훔쳐가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가짜 상품 판매. 이 경우 거짓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타인을 속여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기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기꾼이란 거짓으로 꾸며 사람을 속여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일수록 어떻게 해요? 얼굴색이 변함이 없어요. 뻔뻔스러워요. 그 뻔뻔해야 사기를 치거든요. 얼굴에 드러나면은 그게 사기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사기꾼은 대부분이 보면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뻔뻔한 사람. 그래서 이 뻔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사처럼 다가와서 악마로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이때 이 악마로 사라질 때 이 악마는 누구요? 상대를
상대를 거의 초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고 갑니다. 자, 거짓과 사기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거짓의 본질, 그 사실이 아닌 말이죠. 예, 사기는 본질이 거짓을 이용한 속임을 꾸며내는 거예요. 이거는 꾸미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사실이 아닌 말을 던지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미의 영역도 있고, 안 그러면은 거짓말 자기가 잘못 알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과 사기의 의도를 보면은 거짓의 의도는 다양해요. 그렇지만 사기는 분명한 의도의 목적이 있어요. 뭐 상대한테 내가 이익을 쟁취하겠다라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속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에 있어서의 목적은 거짓으로 인해서 체면이 안 살 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 거기에 좀 회피를 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그 회피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사기는 상대에 대한 재산, 이익, 이거를 분명히 뺏기 위한 취득의 목적이 있어요. 윤리적 평가로 보면 거짓은 도덕적인 문제지만 이 사기는 도덕과 법적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의 행위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죄 대가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사기는 거짓을 포함하지만 모든 거짓이 사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거짓과 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기는 거짓을 포함하지만 모든 거짓이 사기는 아니다. 자, 이제 윤리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윤리적으로 살펴보면 거짓은 진실을 왜곡하는 문제죠. 진실을 왜곡하는 문제. 거짓은 진실을 왜곡하는 문제인데, 이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거짓 행하는 자가 뭐예요? 몰라서이기도 하고, 이 얘기는 모르다는 거는 무지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 아니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등등의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반면에 사기는 타인을 해치는 부정의 행위예요. 이 타인을 해친다는 것은 타인의 재산, 금전이나 재산, 이익 등을 모두 갈취를 하기, 일종의 갈취예요. 갈취. 일종의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기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의 처벌은 뭐예요? 가벼우면 절대 안 돼요. 사기치는 사람은 가벼우면 절대 안 돼요.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처벌이 가벼우면 또 다시 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기는 어때요? 사기의 죄값은 엄청 커야 된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기는 그 거짓을 이용해서 타인을 속여 이익을 얻는 행위예요. 이와 같이 거짓과 사기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통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과 사기 중 특히 사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인 혹은 한 가정 혹은 공동체의 거짓을 활용하여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주는 의도적인 나쁜 행위이기에 처벌의 수위가 강하고 높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기죄 그러면은 특히 경제사범 이렇게 얼마 큰 죄의 대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사범이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도 엄청 제가 보기에는 한 100배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에 그러한 잔재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거짓과 사기에 대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사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